그래서 독점으로 가겠습니다. 독점 시장의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독점 시장의 특징. 오직 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독점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독점 시장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단 하나의 공급자.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상품의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바로 산업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2.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독점자의 상품에 좋은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좋은 대체재가 존재한다면 수요가 쉽게 옮아갈 수 있어 시장을 독점하기 힘들어진다. 3. 완전한 진입장벽. 마지막으로는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쟁 기업이 나타나 독점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자, 독점 시장의 균형 읽어볼게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요. 내가 이제 항상 독점 시장이 언젠가는 수특에 뜰 것이다, 아니 수능에 뜰 것이다 했는데요. 모평엔 좀 뜬 적이 있어요. 아까 봤지만 뜨는 순간 아무도 손 못 댑니다. 물론 거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시험 상황에서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게 이 대학교 경제학과 때도 독점 설명하면 애들이 자요. 선생님은 기를 쓰고 있고 애들은 픽픽 자. 대학교에서도. 이게 그렇게 쉽게 머릿속에 구조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들어줘야 이해가 돼요. 아까 그 MR 이퀄 MC하고 그걸 알고 있어줘야 돼. 이제는 독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차례가 됐다. 구체적으로 말해 독점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상품의 가격은 어떤 수준이며 얼마만큼의 상품이 생산, 판매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결론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어떻다? 비싸다. 생산량은 어떻다? 적다. 그게 비효율이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이미 갖고 읽으세요. 모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은 비싸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적고 삼각형의 면적은 줄어든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독점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은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만약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량과 가격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림 8-2를 통해 독점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앞장에서 본 완전 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은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보는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바로 산업을 뜻하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자, 여기 이거 하고요.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이 된다 하고 우리 그 수특에 뭐라고 나왔죠?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나오죠. 여기서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뭐죠? 시장 수요 곡선이지 개별 수요 곡선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공급자가 하나인데 왜 갑자기 개별 수요 곡선이 하나요? 왜 갑자기 수요자가 한 명이냐고.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왜 수특이 틀렸는지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부터 한 개의 수입 곡선을 구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역시 우하향하면서 기울기가 한층 더 가파른 모양이 된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MR 이퀄 MC의 조건이 충족되는 생산 수준을 선택한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인 이거 잘 들어보세요. 모든 기업은 어디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요? MR 이퀄 MC에서. 그거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어느 게 MR이요? 한 개의 비용 MC, 그 다음에 한 개 수입 MR, MC와
한계수위 일치하는 요점에서 뭐가 정해져요? 1번. 이게 정해지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그림을 보면 QM의 생산 수준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며 따라서 수요 곡선 위의 이 점이 바로 독점 시장의 균형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을 생산하니까 수요자는 지불 용의 가격만큼 지불을 하겠죠? 그럼 가격은 어디서 결정돼요? PM으로 가요. 2번 PM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상품을 생산해서 팔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이 점의 높이, 즉 PM이 된다. 응? 이 생산 수준에서의 한계 비용은 C점의 높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독점 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계의 비용보다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의 수입은 이익은 토탈 레버뉴 빼기 토탈 코스트라고 그랬죠. 토탈 레버뉴는 토탈 에버리지 레버뉴 곱하기 뭐? Q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 에버리지 레버뉴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Q 에버리지 코스트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에버리지 레버뉴는 뭐라고 그랬죠? 가격 P 이퀄 에버리지 레버뉴라고 그랬죠? 여기. 그럼 요 박스가 뭐죠? 이윤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만큼의 이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지난번 구모 때 나온 거에서 공정거래법 그런 데 나오면 이렇게 독점 이윤이 생기면 여기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독점 이윤을 전부 회수한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현실에 직면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나 그런 것들은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독점 이윤을 회수하려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이었지만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독점인 건 확실한데 생산량을 줄이질 않았다는 얘기죠. 독점 기업이 MR 이퀄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한 점에서 생산량을 맞춰버린 거야.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독점이긴 하지만 독점 이윤이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그래프를 분석한 사람이 한국 사람 경제학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이지만 독점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다. 독점 기업이 독점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사회적 비효율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라고 그러면 그건 박수 받은 기업이 된 거죠. 독점이지만 독점 이윤을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앞장에서 본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양자가 서로 같았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P가 MC보다 크다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유는 그림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각형 PMAB의 면적과 같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MR 이퀄 MC인 점에서 뭐가 결정돼? Q가 결정되고 Q가 결정되면 뭐하고 만나는 점에서 Q가 수선의 발을 올렸을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돼? P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뭐가 결정돼? P 곱하기 Q 빼기 에버리지 코스트 곱하기 Q에서 뭐가 결정돼? 독점 이윤이 결정되죠. 이제 따라왔습니까? 이 정도면? 이거 설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문제가 만약에 대학교 때 시험 문제 나오면 한 페이지짜리 30점짜리 문제예요. 이건 100점 만점에. 계속. 상품의 가격에서 평균 비용을 뺀 것이 상품 한 단위당의 이윤이고 이는 선분 B의 길이와 같다. 따라서 이것에 상품 생산량을 곱함으로써 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그 사각형의 면적과 같아진다.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이 양의 이윤은 장기 균형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만큼
경쟁자가 진입해 이윤을 나눠 갖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의 수특에 나오는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적 지위는 있지만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봤자 미장원 아니냐는 거예요. 전기하고는 다르지 않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 미장원, B 미장원, C 미장원이 있는데 내가 딴 데보다 좀 비싸게 받고 있었지만 이 전기를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전기에는 대체제가 없지만 한전에는 미장원에서는 대체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단기간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만 즉 초과 이윤이 생기지만 계속적으로 초과 이윤이 생긴다고 그러면 비슷한 대체제가 여기는 완전히 대체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계속 진입하면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없어져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 초과 이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한다?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광고를 한다든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서 계속 그 독점적 이윤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골을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란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급 곡선은 각각의 가격에서 공급자가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 공급할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낸 과정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런 성질을 갖는 곡선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독점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없는 거죠? 그 점에서만 공급할 거니까. MR이코 MC인 점에서 공급하는 거지. 딴 데는 가상의 공급 곡선인 거지. 실제로 공급 곡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가격에는 얼마, 이 가격에는 얼마. 공급 곡선이라는 게 가격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을 결정하는 건데 독점 기업은 지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그 Q를 정하면 그 점에서 결정되는 거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딴 데서 공급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공급 곡선은 독점은 딴 데서 공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곡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 점 하나가 존재할 뿐인 거죠. 점 하나가. 점 하나가 공급할 뿐이죠. 점 하나가.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딴 점에서 공급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 곡선은. 그래서 독점 기업은 사전에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을 생산해 공급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요 곡선이 주어져야만 그것에 입각해 비로소 어떤 생산 수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을 찾아보려 해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8.3. 독점의 경제적 효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 후생 삼각형. 독점의 경제적 효과는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봄으로써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수능 있는데 특강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말이 될 수도 있겠네. 말이 되게 잘못 쓴 거네. 개별 기업에 이게 말이 되게 재밌어요.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란 말을 개별 기업이 만나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뜻으로 하면 이해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혁이와 철수의 어머니. 뭐 이럴 때 되게 말이 중의적이잖아요. 혁이와 철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혁이와 철수의 어머니는 혁이와 철수가 형제일 수도 있고 혁이와 철수의 어머니 혁이하고 철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아까 말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그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아니고 그 개별 기업이 만나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나마 논리가 억지로 우기면 이게 수능에 나와도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논란은 안 될 텐데 그냥 여기서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자이므로 아까 수특에서 공급자이므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연관성이 없어. 그냥 수요 곡선은 주어진 상태인 거고 그냥 이 기업은 이 수요 곡선을 만났는데 이 수요 곡선은 공급은 나밖에 못한다. 뭐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점의 경제적 효과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시장 실패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독과점,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공공재. 이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뭐야? 이 삼각형을 늘리겠다는 거고. 정부가 개입을 하면 무조건 이 삼각형은 줄어드는데 수특 첫 페이지 나왔던 게 뭐였죠? 최고가격제.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이 줄어드는 걸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첫 시간에. 이제 독점에서 삼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효율적 자원 배분 후생 삼각형. 독점의 경제적 효과는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봄으로써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있는데 각 공장이 하나의 기업을 이루어 완전 경쟁 체제를 이룰 수도 있고. 잠깐만. 64쪽이지. 완전히 내가 정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고 했으면 딱 말이 되겠네요. 이런 말은 쓸 필요도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던 말을 그냥 쓸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이거 베낄 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면 한 기업이 모든 공장을 소유해 독점 체제를 이룰 수도 있다고 하자. 그림 8-3에서 보는 한계 비용 곡선은 개별 공장의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쭉 넘어가서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이 F점은 경쟁시장의 균형이고요. MR과 MC가 여기서 만나는 이 가격,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독점 이유였네. 이게 독점 이유. 사실 뭐 에버리지 코스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이만큼의 이익을 더 가져간 거죠. 그럼 독점 이윤이라고 볼 수 없고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이만큼의 더 이윤을 가져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산자 잉여로 바뀐 거죠. 소비자 잉여가 뭘로 바뀌었어요? 생산자 잉여로 바뀌었죠? 이해됐습니까? 이만큼은 옛날엔 소비자 잉여였는데 생산자 잉여여서 독점 상태에서는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생겼고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자중 손실이라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돼요. 아마 이 그래프는 다 주어질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해석하라고 주진 않을 거고 국어 시험이니까 이 그래프는 다 주어질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바뀌었고 자중 손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어? 서현님? 그러면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